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트레장입니다. 어느새 또 하루가 시작됐네요. 뭐 자고 일어나면은 하루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상당히 빨라요. 나이가 먹을수록 빨리 가는 것 같아, 시간이. 어릴 때는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이를 먹으니까 시간이 1분 1초가 엄청나게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소중하니까 그 시간을 잘 알뜰하게 잘 써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처럼 같이 시간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사적인 감정, 이런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회사에는 출근하지 말라 합니다. 특히 출근하시는 분들. 그 회사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출근을 하면서 개인적인 감정과 사연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감정과 사연,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사사로운 감정이 얽히고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공유되는 순간에 회사 내의 그 인간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그 잡담거리로 내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또 함께한 시간이 오래 쌓이다 보면은 이런 속 깊은 그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겠지만은, 이 직장 속의 관계는 스쳐 지나갈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이 닥치면은 일이 우선이고 이 관계는 뒤로 밀리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은 회사는 결국 뭐냐, 친해지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죠. 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명심해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 회사 속에 그 나와 그 회사 밖의 내가 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사람일수록 직장 내에서 관계에 초연해지고 편안하게 회사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마음이 맞는 동료가 저절로 나타나 가지고 진정한 우정이 싹 틀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한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한 거 한번 잘 실천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또 한번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릴까 합니다. 뭐 삼성전자 이야기는 뭐 무궁무진한데 좋은 소식들이 좀 있어야 할 텐데요. 일단 삼성이요, 예년보다 한 주 앞당겨서 24년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를 했고요. 신사업 발굴을 전담할 미래사업기획단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보니까 한종희 디바이스 부문장하고 경기현 반도체 사장 모두 유임됐습니다. 21년 시작된 대표이사 투톱 차제는 내년에 4년차를 맞는데, 이 사장 승진자는 2명이 그쳤어요. 2명이 그쳤고, 2명이 그쳤고, 지금 용서구 DX분의 그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부사업부장하고 김원경 DX분의 경영지원실 글로벌 퍼블릭 어페어스 이 팀장 등이 사장으로 이제 승진을 한 거죠. 재계에서는 올해보다는 내년 삼성전자 인사폭이 클 거라고 봅니다. 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간의 합병 관련해서 이재용 회장의 1심 선고가 내년에 1월로 예정된다가 이 노태문 사장을 비롯해 가지고 주요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에요. 이 회장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 그의 이사회 복귀 등과 맞물려 가지고 미래사업기획단의 구체적인 성격과 기능의 방향성이 가려질 것으로 현재 보인다는 거죠. 삼성은 예년보다 이른 시점에 사장단 인사를 이제 단행을 하면서 큰 변화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2인 대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차세대 주자 후보군을 육성하는 데 주력을 하는 겁니다.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 관련 선고가 내년 1월 26일로 예정이 돼 있고, 아직은 전문 경영인을 대폭 교체하면서 쇄신론이죠.
이 쇄신론을 띄우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쇄신론. 그래서 좀 이르다. 그럼에도 눈에 띄는 대목은 몇 개 있네요. 우선 그 용서구 부사장이 사장 승진인데 그의 승진은 예견됐던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삼성은 지난해 말에 이례적으로 이 VD 사업부의 부사업부장이라는 직책을 신설을 했고, 이 사업부장을 겸직하던 한종희 부회장 보좌를 맡았어요. 이런 이유로 삼성 안팎에서는 자연스럽게 용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할 거다, 그런 관측이 확산이 됐고, 이 1970년생 용 사장은 미국의 뉴욕 폴리테크닉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받았네요. 영상 전략 마케팅 담당 부장, VD 사업부 개발팀 담당 상무, VD 사업부 개발팀 담당 전무, 그리고 VD 사업부 개발팀장 부사장 등을 거쳐가지고 VD 사업부장 사장이 올랐는데, 이게 주요 성과를 보니까 초고화질이죠. 8K짜리 퀀텀 닷 발광 다이오드 TV 개발, 그리고 TV 시장 점유율 17년 연속 1위 견인 등으로 꼽히네요. TCL 그리고 하이센스 등 중국 경쟁사를 견제하는 그런 상황에서 유기 발광 다이오드하고 마이크로 LED TV 사업 확장 등 용사장 앞에 놓인 과제로 이제 지목이 돼요. 새 사업부장 기용 가능성이 점쳐졌던 생활가전 그 사업 쪽 부장은 당분간 한 부회장이 겸직을 이어갑니다. 생활가전 사업부는 이재승 전 사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돌연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서 한 부회장이 겸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 VD 사업부와 달리 차세대 주자 육성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한 부회장 겸직 체제를 오래 유지하기는 힘들 거다, 그런 우려 섞인 시선이 있는데, 이번 인사 전까지 한 부회장은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DX분을 총괄하는 동시에 두 개 사업부를 이끌면서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는 이재용 회장을 대신해서 각종 대외 활동도 챙깁니다. 사실상 1인 사역이죠. 이 사역을 맡고 있던 가운데 이번 인사를 통해서 VD 사업부장 겸직 역할만 내려놓는 겁니다. 삼성 안팎에서는 한 부회장 1인이 DX분 전반을 총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개별 사업부의 세세한 전략까지 도맡다 보니까 의사결정에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이 제기됩니다. 특히 가전 사업에서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최근에 가전 사업부 보니까 LG전자가 좀 앞서가고요. 삼성이 쫓아가는 듯한 구도가 몇 차례 보인 적이 단적인 예입니다. 실적 부진으로 한동안 교체설에 시달렸던 경기현 사장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경 사장이 삼성 수뇌부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다기보다는 경영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한 번 더 부여받았다는 시각이 대체적이에요. 올해는 DS분의 적자가 큰데 세계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결과로 경 사장의 경영 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경 사장은 이번에 DS 부분을 이끄는 동시에 SAIT 원장을 겸임해요. 이 반도체 신기술 개발을 진두지휘하면서 내년에 하반기로 예상되는 그 반도체 업황 반등기를 대비해야 하는 책무를 안게 된 거죠. 경 사장은 또 올해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요, 설비 투자 규모를 현재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렸다는 점에서 업황 반등기 성과에 따라 가지고 재신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문 경영인 입장에서는 업황 위축기 때 단기 성과를 노려 가지고 막대한 그 상각 비용이 수반되는 설비 투자를 줄이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경 사장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시장의 지배력 확대를 염두에 두고 설비 투자 규모를 늘렸습니다. HBM 등 차세대 메모리에서 경쟁사 하이닉스 대비 확고 부동한 비교 우위를 확보하는 것도 그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숙제. 삼성은 이재용 그 회장이 사법 리스크 시달리던 2019년 HBM 관련 조직을 사실상 해체했다가 뒤늦게 재건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탓에 경사장 체제에서 HBM 초기 대응 역량에서 하이닉스보다 뒤처졌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예요. 결국은 뭐냐,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쪽팔리게 하이닉스한테 밀렸다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좀 난감합니다. 이 반도체 업계에서 삼성의 HBM이 수율과 발열 등 이슈로 인해 가지고 엔비디아한테 그 맞득자는 평가를 받은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도 있어요. 이 메모리 세계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은 경사장 업계를 더욱 무겁게 하겠죠. 이번 사장단 인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또 있네요. 김원경 사장이 이끌게 될 GPA시래요. GPA, 글로벌 퍼블릭 어페어스 해가지고 GPA라고 하네요. 이 당초에 팀 단위 조직이었는데 김 사장 승진으로 이제 실 단위로 승격됐고, 기존의 조직보다 규모를 키우고 이 수장의 체급도 달라진 만큼 삼성 안팎에서는 GPA 실의 역할과 기능이 새삼 주목을 받습니다. 이 GPA는 삼성전자 해외 법인 관리와 현지 정부, 정치권, 이 재계 등과 소통과 협력 기능을 포괄하는 조직입니다. 세계 전역에 삼성전자 해외 법인이 진출해 있잖아요. 그만큼 마케팅 등 시장 전략 외에 여러 이해관계들을 아우르는 이 비시장 전략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GPA실은 ESG를 전담하는 지속 가능 경영 추진 센터로 두고 있는 거야. ESG. 이재용 회장의 그 해외 네트워크 관리와 현지의 그 정재계 관계자들과 소통도 GPA실의 임무겠죠. 김 사장이 이 회장의 주요 해외 출장을 그림자처럼 수행하고 있는데, 이 GPA실 조직 승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삼성의 안팎에서는 김 사장을 주목하는 시선이 적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GPA실이 삼성 외부로 알려지게 된 때는 2017년도부터 된 것 같아요. 2017년에 삼성전자 그 사업보고서에서 그 당시 김 부사장이 글로벌 퍼블릭 어페어스 팀장 이거로 등재가 됐습니다. 김수진 GPA실 부사장 이때부터 이제 GPA 담당 임원으로 이름 올렸네요. 보니까 2017년에는 GPA 팀 임원이 김원경 부사장하고 김수진, 그 피터리 등 그 상무 2명을 포함해가지고 총 3명이었어요. 그리고 올 3분기 기준 김 부사장과 상무 3명 등 임원만 총 4명을 둔 조직으로 이제 규모가 확대가 된 거죠. 한편 김 사장은 외교통상부 출신의 그 글로벌 대외 협력 전문가네요. 삼성에서는 2012년 3월에 입사를 했고, 그 이후로 글로벌 마케팅실의 마케팅 전략 팀장, 북미 총괄의 대외 협력 팀장 이렇게 거쳤어요. 고려대 법학과, 조지타운대 법학 석사, 존스홉킨스대 국제공공정책학 석사를 수료를 했네요. 그리고 외교통상부에서 한미 FTA 기획단 협상 총괄팀장을 맡았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주목받은 조직은 신사업 발굴을 전담할 미래사업기획단이겠죠. 삼성 반도체랑 배터리 사업을 뭔가 반열에 올려놨다고 평가받는 전영현 부회장이 단장을 맡는데, 1960년생이죠. 그 전 부회장은 한양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카이스트 전자공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네요. 91년에 LG 반도체에서 입사를 해가지고 D램 개발에 참여한 뒤에 99년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겨가지고요. 약 20년간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를 했고요. 전 부회장은 삼성 SDI 부임한 지 약 8년 만에 이제 삼성전자로 복귀하게 된 겁니다. 미래사업기획단의 구체적인 역할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 미래사업기획단 신설을 계기로 삼성의 M&A가 활발해질 거다 그런 기대감도 있고, 삼성의 대규모 M&A는 2017년 그 하만을 끝으로 사실상 멈췄습니다. 최근에 수년간 IR과 기자 간담회 등 공식 석상에서 삼성 경영진은 유의미한 M&A를 수차례 언급했는데, 현재까지는 깜깜무소식이죠. 깜깜무소식. 다만 사업지원 TF가 건재한 가운데 정연호 부회장하고 부회장과의 그 관계 설정과 TF 간의 중복 기능 그 조율 등 과제가 적지 않아요. 현재 정연호 부회장이 이끄는 사업지원 TF가 전자계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네요. 정 부회장은 이번 인사에서도 자리를 지켰고, 삼성그룹은 과거에 미전실 이후로 전자계열은 사업지원 TF, 건설계열은 EPC 경쟁력 강화 TF, 그리고 금융계열은 금융경쟁력 제고 TF가
신사업 발굴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습니다. 기능 중복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두 조직 간의 관계 설정이 어떤 식으로 조율될지도 관심사라네요. 특히 정윤호 부회장, 그 한종희, 경기현 두 대표이사 등 이 각 조직의 수장 간의 역학관계 설정이 관전 포인트인데, 미래사업기획단은 대표이사의 직속기구로 차려지고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한종희 부회장, 경기현 사장이죠. 미래사업기획단 초대 단장인 전 부회장은 한 부회장과 직급이 같지만은 경 사장보다는 높아요. 전 부회장과 그 정 부회장은 직급과 생년이 같네요. 60년생. 삼성그룹 근속 연수는 정 부회장이 앞섭니다. 전 부회장은 LG반도체 출신이라서 1999년에 삼성전자에 합류했고, 정 부회장은 대학 졸업 후 1983년에 삼성전자 국제금융과에 입사를 했습니다. 제2계 일각에서는 과거에 김순택 부회장이 이끌던 신사업 추진단의 행보에 비춰 봤을 때 이재용 회장의 부당 합병 관련 선고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설립 전에 그 전초기지 역할을 맡는 것 아니냐, 그런 관측도 있는데, 삼성은 전략기획실 해체 이후에 신사업 발굴과 계열사 간의 자원 재배치, 기능 조율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2009년 말에 부회장급의 신사업 추진단을 발족시켰습니다. 이때 바이오하고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의료기기 등 현재 그룹의 주력으로 자리 잡은 그런 신사업을 포함해서 5대 신수종 이런 사업을 발굴한 거죠. 당시에 그 김순택 SDI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해가지고 단장을 맡은 뒤 2010년 11월 그룹 컨트롤 타워로 미래전략실이 만들어지고 초대 실정을 경유합니다. 이때에도 2010년 3월 이건희 선대회장이 경영 복귀와 맞물려가지고 신사업 추진단 신설, 그리고 미래전략실 재편 등의 수순을 밟았고요. 조직의 신설 배경이나 목적, 수장의 그런 성격 등 여러 면에서 겹치는 대목이 많다는 점에서 향후 그 권한의 적절한 분산과 전략 기능에 집중한 미니 컨트롤 타워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변수는 이재용 회장 1심 선고 뒤에 그의 등기이사 선임과 이사회 복귀 여부인데,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횟수로 8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네요. 최근에 검찰이 부당 합병,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을 하니까 삼성 수뇌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죠. 아주 당혹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삼성은 선고 시에 집행유예로 낮춰지거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에 일말의 기대를 거는 것 같은데, 형법상 그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1심 선고에 대한 검찰과 삼성의 항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은 이 회장 사법 리스크의 완전한 해소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그런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